안녕하세요. 민키와 이대장의 그럭저럭 살만한 미국 생활 이야기. 네. 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 주제는 영주권자가 해외 장기 체류 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2월 24일 월요일부터 공적 부조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서 또 이제 시행된다고 발표가 됐어요. 네. 사실 이 공적 부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예전에 저희 채널 초반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네. 원래 작년 10월 15일에 이게 시작을 한다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사실 시행되기 거의 직전에 취소가 됐다가 이번에 2월 24일에는 시작이 된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공적 부조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예, 설명을 좀 잠깐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적 부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소득이 낮은 가정들이 또는 개인이 나라에서 현금성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 현금성 혜택이라는 거는 영양 보조 프로그램인 이제 스냅이라고 그래요. 옛날 용어로는 이제 푸드 스탬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직도 푸드 스탬프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섹션 8. 섹션 8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섹션 8은 이제 주택 지원 프로그램인데 렌트비 같은 거를 지원을 해줘요. 어르신들은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렌트비 지원을 꽤 큰 돈을 해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현금성 지원이죠. 그리고 메디케이드, 그리고 이제 SSI도 이제 포함이 되죠. 이런 현금성 지원 프로그램들을 이제 공적 부조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좀 더 있어요. 더 있긴 한데 여튼 이 현금성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영주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민권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받는 과정 중에 이게 거절당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네. 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죠. 어찌 보면은 그 미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자국민이 아닌 이민자들한테 이제 되게 많이 쓰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규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 이거죠. 저희도 사실 영주권자지만 미국 국민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또 한편으로는 또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제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으로 있었다고 해도 이 부분에 뭐 한편으로는 동의했을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이제 한국에 있었다면. 네. 자국민을 위한 거니까. 네, 어찌 보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민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기도 하죠. 네.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것들을 혜택을 안 받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 정부에서 이민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걸로 강화가 됐지만 조금씩 더 그 벽이 높아질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좀 더 불안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또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죠. 네, 그게 이제 네. 해외 장기 체류. 네. 그 장기 체류라는 게 지금 6개월,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한 사람들한테 입국 거절을 할 수도 있다. 네, 연방정부 혜택을 받은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공적 부조 개정안에 따라 18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영주권자도 공적 부조 혜택 심사 대상자에 포함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예, 저는 공적 부조에 대한 얘기를 작년에 들었을 때 이 부분은 못 들었었거든요. 없었어요, 네. 없었죠. 네. 없었고 또 생각도 못했고 한편으로는 장기 체류하는 거랑 공적 부조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이. 왜 그 안에 포함시키는지 또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런 세칙이 나왔어요. 네. 2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예.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으라고 영주권을 준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또 미국에서 안 살고 있으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라는 거는 이해는 가요. 근데 진짜 그 세세한 부분까지 그렇게 잡아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 생각도 못 했는데 네. 그런 부분 심사까지 이렇게 네. 강화되는 거 보고 와 진짜 쪼여든다? 마음이 쪼여드는 그런 네. 느낌이네요. 그리고 옛날에 그 민키님하고 저희 첫째 영주권 신청할 때
그 인스트럭션에 보면은 영주권자의 해외 장기 체류 기간은 1년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뭐 변호사들도 그렇고 불안하니까 6개월 안에 미국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좀 사실 되게 오래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또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리엔트리 퍼밋도 받고 그러면서 1년 넘게도 있은 적도 있었죠. 네. 근데 그 리엔트리 퍼밋을 안 받았을 때는 제가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예 이거는 딱 개정안으로 나온 거죠. 네. 지금. 그래서 6개월이라고 딱 못 박은 거예요. 영주권자들. 야, 진짜 점점 빡빡해져요. 네. 네. 잠깐 이 대장님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에 좀 꽤 오래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뭐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는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점점 기간이 길어지니까 네. 저희가 괌에 한 번 갔었잖아요. 네. 그때도 태교 여행으로 갔었죠. 네, 네. 그때도 한국에 있는 시간이 좀 길었던 그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배가 불러 있고, 네, 진실의 방으로. 그러니까 좀 그때는 짧게 끝났죠. 네, 그나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미국에 들어온 그 2015년 12월 달에는 네, 진짜 오래오래 걸렸었죠. 네, 맞아요. 네, 그때 이제 느꼈는데, 그게 이제 아예 180일로 딱 정해놓고 심사를 더 강화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이후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못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저 영주권 뺏겼죠. 네. 근데 민키님하고 이제 저희 아들은 왔었을 거예요. 네, 이상 가족이 됐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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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대장님한테 되게 꼬치꼬치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네, 질문 되게 많이 하고, 네. 그 입국 심사관이 저를 들여보내줬던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봤을 땐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도 세금 보고를 했거든요. 미국에다가. 이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딱, 너 텍스 냈냐?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텍스 냈다. 그러더니 자기도 이제 막 조회를 해보더니 낸 기록이 이제 다 나오나 봐요. 그러더니 딱 그걸 보더니 표정이 딱 바뀌더라고요. 좀 풀어졌어요, 표정이. 네. 그런 얘기가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심사가 끝난 거였거든요. 어쨌든 네. 그 당시의 상황도 되게 빡빡했는데, 그 앞으로 네. 이제 24일 이후로는 네. 심사가 더 강화되니까 네.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당시에는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뭐 미국에 바로 오는 게 쉽진 않았죠. 근데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국에 있든 아니면 미국 외에 여튼 다른 나라에 있던 각자 사정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제 각각 개인의 이유 때문에 뭐 한편으로는 장기 체류가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미국에 안 살 것도 아니고, 미국에 집이 있고 뭐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가족도 있고. 그런데 장기 체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심사에서 그나마 이제 무난하게 넘어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제가 몇 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네. 거주 의사 입증이 되게 중요하다. 네. 난 여기 미국에 살고 있었고, 네. 지금 현재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거고, 그런 거주 의사 입증이 중요한데 네. 말로만은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말로 안 되죠. 네네, 그게 미국은 서류의 나라예요. 네, 그래서 이 대장님도 그때 텍스 낸 거를 찾아보고 심사관이 이렇게 표정이 풀어졌듯이 찾아보니까 집 렌트? 네, 집 렌트나 이제 모르기지 같은 거. 몰기지 하고 있는 계약서나, 네. 그리고 또 카드, 네. 명세서. 뭐 이렇게 미국의 직장에서 돈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뭐 페이스톱 같은 게 있겠죠. 이렇게 은행 뱅크 스테이먼이나 네, 그런 서류로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뭐 여튼 이제 자신이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또는 이제 미국의 생활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 증명이죠. 장기 체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있는 거는 싹 다 전 가져갈 것 같아요. 네. 이게 한편으로는 컴퓨터 사용하는 게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아니 내가 한국에 있는데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데 그런 최근 명세서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뱅크 스테이먼이나 뭐 이제 크레딧 카드 명세서 뭐 이런 것들, 뭐 핸드폰 빌, 자동차 페이하는 스테이먼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다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는 뭐 리스나 뭐 이런 렌트 계약서는 네. 미리 복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자료들을 스캔해서 다 클라우드나 아니면 이제 외장하드에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출력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네.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분들한테는 진짜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뭐 암에 걸렸다. 자녀가 가서 뭐 이렇게 장기적인 이제 간병이나 요양이 필요하다. 이제 이러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장기 치료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이민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게도 미국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불안하게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맞춰서 좀 잘 준비하셔서 이민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불이익을 어쨌든 안 당해야지 네. 살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도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네. 거기에 맞춰서 빨리빨리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의 이런 생각과 또 이제 이런 의견을 보고 아 미국 진짜 안 좋다, 미국 살기 안 좋은 나라다 이런 분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편견이 생길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뭐 민키님은 뭐 모르겠어요.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아, 미국 살기는 또 괜찮긴 해요. 또 이제 그런 불편함이 좀 있다 하더라도. 네. 네. 여튼 준비 잘 하시고 미국 외에 또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시게 되면 꼭 이런 것들 잘 준비하시고 가시길 바라고요. 네. 모두 행복한 이민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영상이 이민 생활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해주세요. 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